2020 세종대 세 번째 지문입니다. 자, 53번에서 56번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2020이랑 똑같은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물론 지문 자체는 다릅니다만 첫 시작 단어가 똑같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단국대 2020에서도 앤드류 카네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물론 문제를 보니까 크게 연관은 없어요. 하지만 봤던 내용이나 봤던 단어가 나오면 조금 자신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해를 많이 풀수록 유리해지는 겁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자, 어떤 앤드류 카네기냐, 삽입구문으로 등장했죠.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기업가이자 자선사업가인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as born, 태어났다. 1835년에 스코틀랜드에서. 그리고 자, 여기서 and는 여기서 was가 생략된 채로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거품. 1835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12세 될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미그레이트. 첫 번째 내용은 그냥 어떤 사람인지, 앤드류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스타트 시작을 했대요. 일을 뭐로써? 전신 기사로서 일을 했대요. 그리고 1860년대 S 붙으면 몇 년대 이런 뜻이죠. 1860년대에 헤드 인베스트먼트 발명을 했답니다. 인베스트먼트네요. 죄송합니다. 투자를 했답니다. 어디에? 레일로드, 철도, 그리고 브릿지, 다리죠. 교량, 그리고 오일, 데릭스, 석유 시추탑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는 아큐뮬레이트. 최근에 제가 아큐뮬레이트 가지고 강조했던 반이 있었을 거예요. 뭐 축적하다, 아끼다. 폴더 웰스, 좀 더 많은 부를 축적했다. as a born salesman. 그는 채권 판매원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는 빌트, 만들었다. 피츠버그의 카네기 철강 회사를 만들었다, 설립했다. 콤마 위치 나왔네요. 관계 대명사겠죠. 그러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동사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된 목적격 관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콤마 위치는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은 그가 판매를 했답니다. JP 모건에게 1901년에 3억 345만 달러에 팔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프터 세일링, 분사 구문 중에서도 부사절 축약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냥 전치사고 얘는 동명사라고 해석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해석이 이루어지거든요. 카네기 철강 회사를 판매한 이후에 그는 surpass, 뛰어넘었다. 존 D 록펠러를 뛰어넘었다. 그만큼 부자였다는 얘기죠. as the richest, richest 아메리칸, 가장 미국에서 부자였다. 얼만큼? for the next several years, 몇 년 동안 가장 부자였다고 합니다. as early as 1868, at age 33. as early as 1868 하면은 그냥 일찍이 1868년에 그가 33세였을 때 카네기는 드리프트는 초안을 작성하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그 메모에 초안을 to himself, 그 자신에게 보내는 메모에 초안을 작성했다.
He wrote. 그는 썼다. 뭐라고 썼다? The amazing of words. amazing이네요. amazing이 아니고 부를 amazing 하는 것. 자, amazing이 어떤 뜻일까? 그거를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다. 그죠? amazing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축적하다, 모으다.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나이다. 뭐뭐 중에 하나이다. 월스 스페이스. 좀 나쁜 종류 중에 하나이다. 어떤? 아이돌에서 유래된 단어거든요. 약간 우상숭배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쁜 종류의 숭배에 속한다. No idea more than, no more than이 나왔어요. no more이 더 이상 뭐뭐 않다란 뜻이죠. 이게 해석하시기가 좀 힘들다면은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than 뒤에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than 뒤에 게 뭔지 한번 볼게요. 돈을 worship, 더 worship.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아이돌은 없다. 이게 우상이거든요. 아이돌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o more than이 나오면 than 이하보다 더 이상 뭐뭐한 no 뒤에 있는 명사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저번에 당국대 문제 풀어보는 분들이 있으면 앤드류 카네기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죠. 사회에 재산을 좀 헌원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avoid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in order to 동사 원형은 to 부정사랑 똑같다고 했어요.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품위, 그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썼답니다. in the same memo, 다음과 같은 메모를, 똑같은 메모를 썼다고 합니다. 더 메모 뒤에 주어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접속사 하나가 생략된 것 같죠.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잠깐만요. 아이고, 날라갔다. 뒤를 보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 없이 문장이 끊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대가 생략됐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는 똑같은 메모 속에 자신이 35세에 은퇴할 것이다. 그리고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애주의적인 기부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애주의, 약간 봉사정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네. 자, 뒤에 거 잠깐 볼게요. The man who dies thus rich die disgrace.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이다. 자, 볼게요. 부자인 채로 부자 그대로, 그러니까 부자로 죽는 사람은 영광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좋은 얘기를 했네요. However, 그러나 그는 did not begin, 시작하지는 않았다. 그의 자선 사업을, 이게 자선 사업입니다. 자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다. until 1881년까지는 시작하지 않았다. with gift, 선물과 함께, 선물하면서, 선물한 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을 선물한 그의 홈타운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의 스코틀랜드의 고향에 도서관을 선물한 1888년까지는 자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not until을 합쳐서 쓸 때는 188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not until 구문과 유사한 지문입니다. 같은 건데 도치가 안 됐을 뿐이에요. A번이 while입니다. 반면에, 동안에 이런 해석이 들어가면 되는 문장이었는데요. 지금 해석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카네기는 did not comment,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 아이디어를 미국의 식민 사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니까 왜 반면에 뭐뭐인 반면에가 들어갔냐면 카네기는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 반면에 미국의 식민 사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안 했다. 미국 식민 사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니까 약간 비록 뭐뭐일지라도나 뭐뭐인 반면에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while입니다. 그렇게 빈칸 연결어가 어렵지는 않았네요. 세종대도 풀만한 문제가 반드시 있네요. 그는 뭔가를 독립을 주선하려고 했대요. 필리핀에. 잠깐만요. 그는 필리핀의 합병을 반대했고, 어포즈가 반대하다, 맞서다라는 뜻이죠. 그는 필리핀의 합병을 반대했고, 그리고 try, 시도했다. try to 동사 원형, 목적어가 되겠죠. arrange, 준비하려고 시도했대요. 무엇을? independence, dependence가 원래 의존이잖아요. in이 붙으면 독립이 됩니다. 필리핀의 독립을 마련하려고 했다. 시도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려고 했다. 보자. At the end, 끝날 때쯤 무엇이?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이 있거든요.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이 끝날 때쯤 미국은 이거는 브링의 과거 동사죠. 바이의 과거 동사죠. 죄송합니다. 바이의 과거 동사죠. 샀었다. 필리핀을 구매했었다. 스페인으로부터 20밀리언 달러에, 그러니까 2천만 달러에 사들였다. To counter, 뭐뭐 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what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what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쓰였습니다. 그는 perceive,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온다, 그쵸? 좀 인식하다, 자각하다, 뭐 그런 뜻이죠. 보자. as, 보통 리즘 같은 게 나오면 사상 같은 단어거든요. 사상. 이런 단어들도 하나씩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라고 인식한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On the part of 미국. 미국의 제국주의라고 인식한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to부터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 카네기는 개인적으로 제공했다. 20밀리언 달러를 필리핀에게.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could buy,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사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땅을 살 수 있도록, 독립을 살 수 있도록 2천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제시했다. 제공했다라고 해석을 처음에 해봤는데요. 제안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를 봐야지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오퍼는 제공하다, 제안하다, 제시하다 이런 뜻이 될 수는 있어요. However, 하지만 nothing come of offer, 그 제안에 대해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3번 인펄, 추론 맞는 거 찾으시오.
2번이 정답입니다. 세종대 문제는 좀 다르네요. 그냥 내용을 읽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문제가 된 것 같아요. 2번 보세요. 1890년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언제 가장 부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앤드류 카네기가 언제 가장 부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1901년에 JP 모건한테 팔아먹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게 어디 나왔지? 보자. 야, 많다, 그죠? 어이구야, 어디 갔냐? 여기 있네. 1901년에 JP 모건한테 3억 345만 달러에 판 다음에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가장 부자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890년도에는 가장 부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잘 몰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카네기는 1860년도에 철도 교량 석유 시추탑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1860년대에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시작되어서 1860년대는 이미 하고 있었었죠. 3번 카네기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돈을 우상화했다. 아니죠. 부를 축적하는 게 가장 나쁘다고 했죠. 4번 같은 경우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의 고향에서 도서관을 선물로 받았다. 그게 아니고 자신이 스코틀랜드 고향의 도서관을 기증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54번 또 아까 전에 살짝 했었죠. 벗이랑 와일 중에 골라야 되는데 벗은 해석상의 이유 때문에 안 되죠. 벗은 중간에 와야 되죠. 맨 앞에 오는 경우도 종종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앞문장 연결해서 그러나 하지만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일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주어가 동사했는 반면에 벗은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그러나 주어는 동사했다라고 해석이 되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55번 빈칸에 단어를 구하는 문제. 문장을 해석해서 이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죠. 세 번째 문단에서 뿅뿅뿅에 대한 카네기의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카네기는 어떻게 했어요? 식민주의에 반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지문에서 우상숭배도 나왔지만 세 번째 문단에서는 우상숭배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필리핀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제사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의 단어를 모른다고 해도 필리핀에 대한 철학보다는 좀 다른, 제가 그랬잖아요. 리즘이 나오면 사상 같은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안티는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를 반대하는 이 사람의 철학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지금 세 번째 지문은 세종대 문제 중에서 그나마 풀 수 있는 지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6번입니다. 사실인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카네기는 미국인이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구입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1번 카네기는 35세에 자선 사업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 사람은 46세부터 시작했죠. 도서관을 기부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맞죠? 2번 카네기는 부자가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게 아니죠. 부자로 죽으면 수치스럽다고 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3번 필리핀은 카네기의 자금 제공 덕분에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어냈다. 아니죠. 결국은 큰 성과는 얻어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것들을 밑에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필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지문은 그래도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다만 간단하다는 게 비교적 간단했다는 거지 쉽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세종대는 확실히 난이도는 높은 것 같고요. 이쯤 와서 생각을 하자면 경기대 문제는 영대만 도전하는 분들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국대랑 세종대는 풀리는 지문 위주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끊을기 연습은 하셨으면 좋겠고 해석도 시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자체 맞추는 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연습은 해보시는 게 영대 시험을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울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세종대 문제는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개 지문만 남았는데 좀 쉬다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